시장의 이슈를 통해 투자의 맥을 훅 짚어보는 이슈 훅 시간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수익의 맥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 한용희 김도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대체로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죠. 자, 미국 증시는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안타깝게도 오늘장만 보더라도 우리 시장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자, 오늘장의 이런 답답함 우리 두 대표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조금은 이제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섹터가 좀 희비가 좀 엇갈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장 초반에 ASM의 이제 공동 R&D 센터 협약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도 특히나 EUV 펠리클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대부분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좋았다. 근데 2차 전지는 조금 하락세가 좀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이제 개별 테마 장세가 좀 이어지는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는 좋았는데 2차 전지는 아쉬운 흐름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순환매가 있다라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도연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한 줄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FOMC를 앞두고 좀 조심스러웠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 또 그 영향으로 또 쏠림 현상이 더욱더 거세졌던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거의 3배 가까운 그러한 아쉬운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오늘 증시에서 어떤 부분에 이목이 쏠렸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시장의 핫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은 어려웠습니다만 쨍하고 볕이 든 주식들이 있죠. 바로 LS그룹 관련주입니다. 자, LS 머티리얼스의 화려한 신고식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MOU 체결까지 LS그룹의 연말 선물 같은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호재를 아는 LS그룹의 전망은 어떨까요? 자, 이와 더불어서 따따블에 성공한 LS 머티리얼스가 과연 에코프로 머티만큼 놀라운 주가 상승률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대표님, LS 머티리얼스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이후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보여줬는데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는 일단 따따블, 오늘은 이제 상한가 이 모습을 보이면서 와, 2차 전지 아직 안 죽었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 LS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들은 사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이제 뭐 아우고 형님이고 뭐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 형님. 그러니까 이건 뭐 딱히 형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냥 제가 쉽게 비교하자면 먼저 상장했기 때문에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형님인데, 형님이 이제 그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LS 머티리얼즈도 사실 훈풍이 불었었던 거죠. IPO 공모주 청약할 때부터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저는 가장 크게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보호예수가 많이 묶여 있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 이제 상장을 할 때 대주주는 일단 거의 1년 동안 묶어놓습니다. 못 팔게. 왜냐면 상장하고 나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 법률상은 사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묶어놓는데 가장 큰 대주주가 LS전선이죠. LS전선이 보호예수가 43%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12개월 보호예수가 걸려 있고, 보통 근데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 보시면은 보호예수 걸리는 게 각자 다릅니다. 15일짜리가 있고 1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12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최대 주주인 LS전선 보호예수가 너무 많이 묶여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KV 1호 투자, 뭐 이거는 뭐 조합 투자나 이런 거겠죠. 이런 조합 투자에서도 사실 9.3%를 들고 있는데 6개월, 9개월, 12개월 각각 3%씩 묶여 있다.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50%가 넘는 보유에서 물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도는 못 하는데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오면은 올라갈 수 있는 품절주에 좀 속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품절주로 분류되면서 LS 머티리얼스의 주가 급등 나타난 것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에코프로 머티 후속 타자답게 LS 머티리얼스 주가 역시 상장 후에 강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도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네,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보시면은 이 상장한 이후에 약 28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기관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그런 매물들을 개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17일부터 29일까지 2,800억 원 정도를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2차 전지 관련주로 평가받고 있는 LS 머티리얼즈에도 기대감 때문에 현재 60% 가까이 상승 중인데 일단은 지금은 기업 밸류를 따지기보다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를 살펴보자면 현재 시장이 양도세 문제로 수급의 유입이 제한이 되고 있고 그리고 FOMC 이러한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정 종목, 특정 테마군의 수급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주요 매크로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그 이후에 수급 쏠림이 완화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LS 머티리얼스가 상장 이후에 주가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요. 자, 신규 상장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장한 상장주들도 블루엠텍도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얼마 전에는 IPO에 찬기를 안겨줬던 파도 또한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자, 한 대표님, 신규주의 이러한 강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LS 머티리얼즈는 좀 품절주에 속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예상보다 공모가가 좀 낮았었잖아요. 최하단 밴드였잖아요. 근데 최하단에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밸류가 좀 쫙 뜨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엠텍이 상장을 했었죠. 근데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지금 장중에는 299%까지 갔었는데 장 막판에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매도세가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IPO 시장이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 뭐 그러니까 거의 뭐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좀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는 IPO 시장이 더 흥행을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09년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코스피, 코스닥 신규 상장한 기업이 120개입니다. 이게 다 포함한 게 오늘 상장한 블루엠텍하고 이제 추가로 상장하는 DS 단서까지 포함했을 때 120개입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평균 상장한 기업들을 봤을 때 1년 동안 5년치를 평균을 내보면은 1년에 한 76개 정도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120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작년에 우리가 엄청난 큰 대여가 뭐가 있었습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은 작년에 공모 금액이 3조 4천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번 연도에는 3조 8천억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IPO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IPO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IPO 시장 요즘 뜨겁습니다. 그만큼 새내기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관련한 정확한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분석과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수요일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LS 그룹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이제 LS 그룹의 호재들이 연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그 중에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차세대 2차 전지를 제조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LS 머티리얼스 주가 급등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 많으실 텐데 이 내용을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은 에너지 저장 장치인 울트라 캐퍼시티 제조사인 LS 머티리얼즈와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 부품 등을 제조하는 LS 알스코 그리고 오스트리아 하이와 합작법인인 하이엠K의 3개 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내 무인 운반 로봇인 AVG 그리고 전기차에 활용되는 이러한 에너지 저장 장치인 울트라 캐퍼시티의 전문 기업입니다. 울트라 캐퍼시티는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 대비 충방전 시간도 짧고 기대 수명도 길고 넓은 범위의 어떠한 온도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기존 배터리 기능의 대체적인 보조제 이런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요소입니다. LS 머티리얼즈는 주로 중대형 위주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미 전기차,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풍력 발전기 등의 여러 분야에서 제품을 공급 중에 있고 그리고 실적도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량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김도현 대표께서 LS 머티리얼스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 종목이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편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2차 전지주의 훈풍을 일으킬지 그리고 끌어올려 줄지 이에 대한 기대도 시장 한켠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한 대표님, LS 머티리얼스발 2차 전지의 어떤 도약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울트라 캐퍼시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랑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시장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배터리라고 하죠. 배터리는 에너지도 많이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긴 시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울트라 캐퍼시터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 게 조금 적습니다, 많이. 대신에 고출력인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자동차라기보다 이게 굉장히 단가가 좀 비싸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보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예. 크고 두껍습니다. 근데 이 그 공정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기는 한데 여기서 쓰이는 분야가 어디냐면 철도라든지 예. 왜냐면은 무거운 걸 고출력으로 끌어야 예. 되다 보니까 철도라든지 아니면 전력에 공급하는 것들 이쪽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 울트라 캐퍼시터 시장하고 2차 전지 시장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2차 전지에 비하면은 울트라 캐퍼시터 업계에서는 슈퍼 캐퍼시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울트라 캐퍼시터 시장 자체가 2018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2028년에는 9조 2천억 정도로 18배가 15배가 성장을 합니다. 예. 근데 2차 전지는 이것보다 굉장히 크죠. 예. 훨씬 크죠. 수백 조의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LX 머티리얼즈가 물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변압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쓰일수록 울트라 캐퍼시터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LS 머티리얼즈는 여기서 성장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업계 1위입니다, 이게 글로벌.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만약에 조금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건 전 주가상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조정이 받았을 때 한번 관심 깊게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용희 대표께서 LS 머티리얼스에 대한 성장성도 언급해 주셨지만 너무 급한 상승이다 보니 전략적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